네, 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이항영 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주말 사이에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중 피격을 당한 가운데 오늘 밤 미국 증시 개장을 봐야겠지만 먼저 비트코인이 움직였습니다. 아시아 증시 개장에는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충격적인 소식이고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그나마 이제 일이 잘 정리되는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비트코인의 등락은 일정 수준 영향이 있었죠. 트럼프의 그동안의 정책이나 방향성이 있겠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식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미국 시장에서. 왜냐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시장은 숫자 그 이상 이하도 아니라는 거. 물론 단기적 영향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에 좀 우호적인 주가들이 움직일 수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을 여러 번 정리해드렸다시피 시장에 장기적 영향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자, 정치적 변동성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경제 숫자이고 대선 판도 좀 더 두고 봐야 되겠네요. 자, 오늘의 인사이트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 사상 최고가 변동성 확대에도 긍정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우지수가 4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4만 선을 넘어 거래를 마감한 건 5월 17일 이후에 처음인데요. 자, 이렇게 기술주의 확대, 우량주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긍정평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요. 앞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지만 그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요. 비트코인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할 텐데 그런 관점에서 오히려 오늘 시장을 좀 접근해 보시면 오히려 더 제가 말씀드린 거가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주가를 좀 특징적인 주식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빅테크를 제외한 것도 위주로 말씀드립니다. JP모건 이런 것들이 지난주에 실적 발표에서 약간 쉬긴 했지만 JP모건은 사상 최고가 추이를 계속 갖고 있고요. 골드만삭스는 지난 주말에도 사상 최고가를 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찰스 수왑도요. 작년 봄만 하더라도 이거 망한다 어쩐다 얘기까지 나왔던 건데요. 찰스 수왑도 지금 52주 최고가 수준을 계속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찰스 수왑의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요. 채권 금리가 좀 약간 내려가면서 채권 값이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 지난주에 특징적인 주식 중에 하나가 블랙락입니다. 블랙락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 운용사인데요. 블랙락도 지금 52주 최고가를 도전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또 많이 아시는 스파이란 ETF인데 그걸 운영하는 곳이 스테이트 스트릿인데요. 이 주식도 지금 52주 최고가를 갖고 있습니다. 위즈덤 트리라고 있습니다. 위즈덤 트리도 중견 자산 운용사인데요. 이 주식이 지금 작년 가을만 하더라도 6, 7달러 수준인데요. 지금 10달러를 넘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52주 최고가 가고 있겠습니다. 여러분은 나스닥에 QQQ 많이들 매매하시잖아요. QQQ를 운영하는 것이 인베스코 IVG인데 이것도 팬데믹 때 이것도 망한다 어쩐다 얘기까지 나왔던 자산 운용사인데요. 지금 역시 주가 빠른 속도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이제 대한민국에서 제가 만약에 주식이 상장돼 있다면 제일 사고 싶은 것은 한국 거래소거든요. 거래소가 얼마나 좋은 거겠습니까? 주식이 되건 안 되건 계속 사람들이 몰리니까요. 미국은 거래소가 쉽게 해서 민간이 운영하는 겁니다. 쉽게 여러분들 보시는 뉴욕 증권거래소가 그걸 갖고 있는 것이 ICE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익스체인지라는 것이 심벌은 IC인데요. 지금 사상 최고가를 갖고 있습니다. 나스닥 여러분 매번 들으시잖아요. 나스닥도 민간 기업입니다. 나스닥 거래를 시키는 곳이 나스닥도 지금 52 최고가, 사상 최고가에 넘나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물 옵션 거래소, 여러분들은 선물 옵션 또 많이들 하고 있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CME 같은 경우는 저는 반등을 시도하고 있고요. CBOE 같은 것도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런 주식이나 이런 기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채권을 거래가 좀 되기 시작하면 채권 등급에 따라서 워낙 주가 가격이 올라가는데요. 그러니까 관심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S&P랑 무디스잖아요. 무디스랑 S&P 이거 두 개 다 사상 최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무디스 그리고 S&P 글로벌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앞서 비트코인 얘기하셨는데 비트코인 거래하려면 수많은 거래소가 있지만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코인베이스잖아요. 코인베이스 주가 흐름도 보시면 주가가 지금 완전히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람들이 재테크에 더 관심 많아지고 특히 젊은 세대들의 주식 투자가 늘어나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거래가 이렇게 늘어나고 채권 가격도 올라가고 자산 운용 좋아하면 이 모든 것들을 갖고 갈 수 있는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증권 거래소나 브로커나 이런 유관 기관을 한꺼번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 ETF가 있습니다.
IAI라는 ETF가 있는데 이거 사상체육과 가고 있거든요. 한 120달러 정도인데요. 저는 이게 지금 기가 막히게 맞는 ETF다. 지금 세상에서 네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많은 말씀하셨다시피 트럼프 때문에 어떻게 되고 바이든 때문에 어떻게 되면 다 모험 거래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여러분들이 지금 거래하시더라도 최종적으로는 나스닥이나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뉴욕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다 그들 회사에 돈 버는데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IAI 같은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네. 제가 어떤 점을 좀 봐야 되는지 주목을 해봤습니다. 사실 기술주의 상승이 조금 주춤하자 근데 다른 종목들 어떤 것들이 좀 올라가나 오늘 살펴봤고요. 앞으로 올라갈 것들 계속 예상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신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죠. 예, CNBC입니다. 테슬라의 투자 의견 하향이 나왔습니다. UBS가 테슬라의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매도로 바꿨습니다. 이제 좀 가치가 좀 흔들린다. 앞으로의 좀 돈 버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보수적이다라는 얘기를 내놨는데 그래도 뭐 반등 나왔죠. 네, 그 테슬라는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 얘기 들으면 속상하실 수 있겠지만 그게 이제 바로 미국 주식이죠. 좋다는 얘기, 나쁘다는 얘기는 얼마나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이 되겠고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UBS는 당초 테슬라를 좋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네. 당초 중립 의견을 갖고 있는데 이제는 야 중립도 이거 아닌 것 같다. 중립도 아니라 매도 의견을 얘기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목표 주가 약간 올려놨지만 워낙 낮은 가격이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도 낮았는데 그보다 조금 올린 그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147에서 197로 상향했지만 지금 가격이 $250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보다는 투자 의견을 내렸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그럼 도대체 이들이 왜 내렸냐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핵심 자동차 사업이 좀 약화되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주식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저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역시 인공지능이라든가 그리고 자율주행, 그리고 에너지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완벽한 뭐 자동차 회사라기보다는. 그렇지만 이것들에 너무나 열정이나 이런 관심도 자기가 봤을 때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주가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기나긴 길이 남아있다. 시간이 남아있다. 그리고 그걸 아직 확신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좀 자기가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을 이들은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UBS가 자기들이 평가한 주당 가치를 한번 따져봤더니 자동차 사업만 갖고는 자기가 봤을 때 $57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에너지 사업은 $18, 로보택시는 주당 $18게 하기 때문에 자기 봤을 때 $93 수준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 밸류에이션을 주더라도 그렇게 주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7월 이후 월가의 투자 의견은 좋다 나쁘다 많이 있겠지만 다른 빅텍과 달리 여전히 마진 같은 것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발표될 실적 시즌에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7월 이후만 보더라도 투자 의견 하향이 한 곳, 목표 주가는 올린 곳도 8곳이 있었지만 여전히 7월 이후 투자 발표한 18곳 중에서 중립이 7곳, 매도가 5곳으로 매수 4곳보다는 여전히 중립이나 매도 의견이 꽤 많다. 그만큼 변동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주식이라는 거를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테슬라의 가치를 정당화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해서 투자 의견을 매도로 하향했지만 그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죠, 위원님께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보죠. 네. 개인 의견일 뿐이고 이런 객관적으로 많은 사람들 얘기하는 건 중립 의견이 꽤 많다. 그만큼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 의견보다는 그런 월가의 의견을 좀 중립적으로 보시는 자세가 필요하죠. 예, 자. 로보택시가 연기되면서 급락한 부분 오늘 저가 매수세로 좀 반등이 나왔는데 오늘 밤에 테슬라의 주가 흐름 좀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헤드라인 살펴보시죠. 예, 벅셔 해서웨이가 또 사상 최고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자, 앞서서 전통적인 우량주인 블루칩 기업들이 상승률이 참 두드러졌는데 이 부분의 사상 최고가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늘 말씀드리지만 벅셔 해서웨이 하면 많은 사람들 좀 너무 좀 오래된 기업 같고 느낌이 이렇게 성장성과는 약간 거리감이 있다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젊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하튼 $424로 끝나면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이 주식의 섹터를 보면 애플 중심으로 IT가 50% 그리고 중요한 것이 금융이 24%. 여기 오른쪽에서 초록색이 금융이 되겠고요. 그 오렌지색 세 번째가 에너지인데요. 이런 쪽이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변동성에서 상당히 약간은 견딜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벅시에스의 1위부터 15위까지 전 세계 보면 역시 일본 기업이 한 서너 개 정도 들어가 있겠고요. 애플이라든가 뱅크 아메리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런 것들을 골고루 갖고 있는 기업이 바로 벅셔 해서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15년 동안의 주가 흐름 보더라도 S&P 500보다
지금 벅스SOA가 주가가 조금 더 올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게 어느 것이 더 좋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각각의 장단점까지만 오늘 말씀은 될 것 같은데요. 벅스SOA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이 없습니다. 최근에 10년 동안 대신에 13%의 주식을 사면서 주식수가 줄어들었죠. 그리고 여전히 1,900억 달러의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할 게 많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반면에 S&P화백은 배당을 지급하고 있고요. 좀 더 분산된 투자를 하고 있다. 다만 배당을 재투자한 것까지 고려하면 벅스SOA랑 S&P업이랑 큰 차이가 없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S&P업을 갖고 계시면 벅스SOA를 굳이 하실 필요가 없겠고요. 벅스SOA를 갖고 계시면 S&P업을 굳이 뭐 따로 알아주더라도 비슷한 수익이 날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 네네네. S&P 500에 그 집중되고 있는 벅셔에서웨이 살펴봤습니다. 사실 사상 최고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종목들이 미증시에 정말 많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살펴보시죠. 네, 우리가 기술주에만 많이 관심이 있었던 가운데 이런 부킹홀딩스와 같은 종목들도 사상 최고가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여름 휴가철이 다가왔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 의미 한번 찾아볼까요? 부킹홀딩스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부킹닷컴으로 이해하시고 프라이스라인 기억하시고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젊으신 분들이 아마 가장 이 사이트 중에서 이들이 갖고 있는 가장 아실 것은 아마 오픈테이블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 해외에 가서 맛집 이런 걸 예약하려고 그러면 전화 걸어서 예약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앱으로 예약하는데 다 오픈테이블로 하는 거가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외국 분들이 우리나라 성동 이런 쪽에 보면 홍대 이렇게 보면 좀 맛집인데 외국 사람 많이 와 있지 않습니까? 다 오픈테이블로 지금 예약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부킹홀딩스가 익스피디아닷컴과 비슷한 회사인데 지금 최근에 주가 이들이 더 강하고 사상 최고가하는 것은 한마디로 부킹닷컴이 상대적으로 익스피디아의 점유율을 좀 뺏어오고 있다. 그리고 이 주식은 여전히 많은 사람이 기대하는 것이 결국 주식 분할인데요. 뭐 언젠가 할 수도 있다라는 정도까지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면모들도 살펴봅니다. 자, 주목되고 있는 이항영의 월가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